네, 안녕하세요. 마인키의 이용홍책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자바 개발자가 본 이제 코틀린이라는 주제고요. 세 번째 이제 섹션이 이제 코틀린 에브리어라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표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챕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내용은 이제 코틀린이라는 이제 랭귀지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그 설명을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와 함께 자바 코드와 함께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이제 변수 선언과 이제 타입 추론입니다. 이제 좌측은 이제 그냥 많이 보셨던 이제 자바 코드고요. 변수 타입, 그다음 변수명, 변수값 순서로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상수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파이널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죠. 오른쪽은 이제 코틀린의 이제 변수 선언입니다. 이제 상수로 선언하고자 할 때는 이제 VAL로 선언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변수로 선언하고자 할 때는 VAR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변수의 타입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객체가 이제 너를 허용하는 객체라고 하면 이제 뒤에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서 이 객체는 너를 허용한다 라는 이제 선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나 이제 발로 객체를 선언을 하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처럼 어떤 객체인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뭐 이제 자기가 짠 코드는 아주 최적화가 잘 됐다고 하지만은 남이 짠 코드를 봤을 때는 이제 당최 이게 무슨 객체인지를 또 디버깅을 또 따라가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IntelliJ라는 IDE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에 제가 발로 선언을 했지만은 ID가 이제 알아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리턴 값을 이제 타입 힌트를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객체가 이제 반환이 되는지를 좀 더 이제 친절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프레임워크와 많은 이제 메서드를 거쳐서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웹 프로젝트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받아서 리스판스를 하기까지의 지금처럼 보이는 이제 이런 너를 체크하는 로직을 이제 얼마나 많이 거칠까요? 아마 네, 엄청난 횟수일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 이제 실행 코드를 보면 이게 지금 네, 실행 코드를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널을 넣으면은 에러가 나는 코드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널이 이제 그냥 들어가고 이제 컴파일은 문제가 없죠. 근데 그리고 그럼 이제 코틀린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틀린 코드는 이제 널 호용과 널 비호용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거는 이제 널을 허용하지 않는 메서드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반은 물음표를 붙였기 때문에 이제 널이라는 객체를 이제 허용하는 이제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아래쪽은 이제 너를 허용하기 때문에 컴파일에 문제가 없지만 이제 위쪽은 이제 너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컴파일 에러가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널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하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널 허용 객체였다가 이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거쳤을 때 이제 결국은 이 어떤 변수는 이제 항상 이제 널이 아닌 이제 그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느낌표 두 개를 붙여서 이 객체는 이제 널이 아니다, 이 변수는 이제 널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에도 이제 빨간색으로 두 개 했긴 했는데 이제 별 티는 나진 않네요. 레이트 IRT라는 이제 키워드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변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널이 아닐 거야라는 이제 선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이제 오토 와일드를 통해서 이제 빈을 주입하고자 할 때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널 객체에 대해서 안전하게 호출하는 법과 이제 엘비스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바로 작성된 코드입니다. 이 좌측에 보면 이제 A라는 객체는 이제 B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고, 이제 B라는 객체는 또 C라는 객체, 그리고 C라는 객체는 이제 S라는 이제 문자열 변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라는 클래스에서
이 C 클래스에 있는 S라는 문자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런 이제 코드들이 필요가 할 겁니다. 계속 if 널이 아니라면은 가져오고 또 널이 아니라면 가져오고 널이 아니라면 가져오고 이제 이런 코드가 작성되게 되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이 S라는 이제 문자열 변수가 이제 널인 경우에는 이제 사만 연산자식을 통해서 이제 지금 기본값을 할당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가져와서 널 체크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바 8부터 도입된 이제 옵셔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아마 뭐 복잡도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를 동일한 코드를 이제 코틀린으로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음표 콤마를 통해서 이제 하위 이제 속성으로 이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널 포인트 에러가 나지 않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뭐 널이 아니라면 이제 계속 뭐 꼬리를 물고 찾아가겠죠. 그리고 이제 물음표 이제 콤마 클론을 통해서 이제 널인 경우에는 이제 기본값을 이제 할당을 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코틀린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안전하고 이제 깔끔하게 이제 널 객체를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자열 다루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바에서 이제 변수의 값과 이제 디스크릿 문자열을 만들어야 할 때는 이제 여기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문자 이게 플러스를 연산자를 통해서 이게 지저분하게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스트링 포매터를 이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 포매터인 경우에는 이제 단점이 이제 아규먼트 이제 자리수가 이렇게 맞아야겠죠. 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제 달러 표현식을 통해서 쉽게 문자열 내에서 변수를 곧바로 이제 사용 표현을, 그러니까 문자열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 세상에는 이제 문자열 체크를 할 때 이제 긍정형으로 체크를 하는 사람과 이게 문자열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정형으로 이것은 비어 있는지 체크하는 사람이 보통 이제 두 타입의 이제 개발자들이 있죠. 부정형 문자열 체크의 대명사 이제 아파치의 스트링 유틸입니다. 보시면 저는 아파치 스트링 유틸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형 문자열 체크를 하고 있는 이제 스프링의 이제 스트링 유틸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이제 두 명의 작업자가 이제 동시에 작업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둘 다 이제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제 두 가지의 클래스를 동시에 쓰고자 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임포트 된 거는 이제 그걸 쓸 수 있겠지만은 임포트 되지 이제 못하겠죠. 자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풀 패키지명을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포트 되는 이제 패키지를 보면은 아무래도 뭐 스프링을 쓰는 사람이 아마 뭐 거의 상급자인 모양이겠죠. 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제 타입 엘리어스 이제 별명 짓기를 이용해서 이 현상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파치에 있는 이제 스트링 유틸을 아파치 스트링 유틸스라는 이제 별명을 이제 지었고요. 이제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동일한 이름의 클래스를 혼재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에 이제 사용하시면 이제 유용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뭐 C에서는 이제 define이랑 이제 거의 좀 비슷한 이제 기능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복문입니다. 이제 인덱스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사용한 이제 고전적인 이제 방법과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제 포이치 문입니다. 근데 포이치 문을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다가 이제 가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또 인덱스 변수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세 번째 보이는 것처럼 이제 또 인덱스 변수를 하나는 선언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바 8부터 도입된 이제 포이치 메서드를 사용을 해도 이제 인덱스 변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제 앞서 자바처럼 이제 포이치문을 통해서 이렇게 포문이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read index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포문에 이제 인덱스와 엘리먼트를 이제 동시에 처리가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 each indexed라는 이제 또 메서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인덱스와 엘리먼트를 이제 동시에 이제 처리가 가능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immutable과 이제 mutable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자바 코드와 이제 코틀린 코드를 이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코틀린의 이제 VAL이라는 이제 키워드는 이제 자바의 파이널과 이제 동일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빨간 줄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난 것을 이제 가까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은 이제 자바 다음 예제를 이제 보시면요. 이제 웹 개발을 처음 할 때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실수를 했을 법한 이제 그런 예제입니다. 이제 서블릿의 이제 리퀘스트의 파라미터 맵을 가져와서 이제 어떤 파라미터가 빠졌네 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땜빵질로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겠죠. 컴파일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제 런타임 중에 이제 실제는 이제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파라미터 맵이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맵으로 리턴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사실 코딩을 하는 그 순간에는 이제 바로 알 수가 없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도큐먼트를 읽어보면은, 잠시만요. 앞쪽으로 가서, 예, 컴파일상에는 이렇게 푸시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이제 결국 에러를 나게 만들어 두었지만, 이제 설명을 읽어보면 이제 이 리턴된 객체는 immutable 이제 맵 객체입니다 라고 이제 API 문서를 읽어봐야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수정이 이제 불가능하면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컴파일 시점을 알려주면은 이제 아마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서 이제 예제를 유사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collections utility를 통해서 이제 수정이 불가능한 맵으로 해시 맵을 만들었지만 이제 컴파일 상에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이 put이라는 것을 메서드를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이 역시 이제 런타임 실행을 직접 해보면은 이제 컴파일은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아래 보이는 것처럼 exception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틀린 코드입니다. 이 코틀린에서는 immutable과 이제 mutable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보이는 이제 immutable인 경우에는 이미 컴파일되는 이 시점에 이 put이라는 메소드가 아예 없습니다. 네, 아예 없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mutable인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put 메소드가 이제 컴파일도 잘 되고 이제 데이터도 문제 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규먼트 순서 및 이제 기본값 지정에 대해서 이제 자바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푸와 이제 바라는 이제 필드 두 개가 있고 이제 생성자는 이제 푸 하나만 받는 것과 그리고 두 개를 받는 것이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라는 이제 필드가 널이라면 이제 기본값을 이렇게 주었죠. 네. 그래서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이제 위에 두 개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안 보이시죠? 예. 푸라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생성자에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푸라는 이제 데이터를 넣었고 두 번째 또 순서대로 제가 이제 푸와 이제 바를 넣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이제 순서를 그러니까 푸 자리에 지금 바를 넣었고 이제 바 자리에 이제 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 상에는 이제 문제가 없지만 이제 실제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충분히 오류가 날 수 있게 되겠죠. 우선 이제 코틀린은 이제 아규먼트 선언 시 이제 기본값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생성자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위에 두 개는 이제 자바처럼 이제 생성자를 호출하는 뭐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코틀린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임드 아규먼트 선언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원하는 프로퍼티의 값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도 앞뒤가 순서가 바뀌어도 이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오류를 이제 조금 덜 만나게 이제 되겠죠. 네. 그리고 비구조화 선언인데요. 우선 자바로 된 코드를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제 포크 조인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포크 뭐 조인 이게 이제 필드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포크 조인 이제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좌측에 보면은 이제 이걸 쓰는 부분 보면 또 포크 조인, 뭐 get 포크 또 get 조인 이렇게 좀 불필요한 이제 객체 선언뿐만 아니라 이제 코드가 조금 좀 난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틀린으로 바꿔 보면
네. 코틀린은 클래스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를 이제 동시에 변수 선언을 이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객체 생성을 이제 막고 훨씬 더 이제 간결하고 이제 휴먼 리더블한 이제 코드를 작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초기화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객체 생성과 동시에 이제 맵 변수를 이제 생성한 코드입니다. 이제 파이널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에서는 이제 해방이 되었지만은 이제 메모리 낭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뭐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조금 이제 바꾼 것이 이제 초기에는 널 상태로 있다가 getMap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액세스를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초기화를 해주도록 이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널 키워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 문제에서 이제 해방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항상 이 getMap이라는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을 해라라고 누군가가 꼭 가이드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에는 이제 대리자가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레이지라는 이제 문법을 통해서 이 맵 변수에 액세스를 하는 그 시점에 맵 변수를 이제 초기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뭐 C# 해보신 분이면은 아마 뭐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바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리자 관련된 것들이 자바 자체 기능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죠. 뭐 우리가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너를 다시 집어넣는 이런 이제 행위에서도 이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객체가 이 객체가 이제 과연 초기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보았던 이제 바이 레이지 영역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분리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이제 이 분리시킨 델리게이터를 이제 변수로 선언을 하였고요. 이제 아래쪽에 보이는 이제 델리게이터의 is initialized 라는 이제 메서드를 통해서 이 변수가 이제 초기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텐션입니다. 이제 보시는 이제 코드는 이제 그러니까 숫자를 이제 세 자리마다 이제 콤마를 찍어서 이제 사람이 읽기 쉽도록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흔한 이제 코드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유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이런 이제 스태틱 이제 메서드를 유틸 클래스 하나 만들겠죠. 근데 이 유틸 클래스와 이제 스태틱 메서드를 찾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정의 또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또 누군가는 또 그걸 또 가이드를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것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은 아마 참으로 편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1, 2, 3, 4, 5, 18, 9 한 다음에 곧바로 점을 찍고 2, 스트링 하면은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자바에서는 참 편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이제 이를 익스텐션 문법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이 이제 익스텐션이고요. 이제 넘버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2, 스트링이라는 메서드를 이제 확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넘버가 이제 제가 롱으로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 넘버에 점을 찍어서 이제 2, 스트링을 바로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이제 어떤 공통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익스텐션을 사용하면 이제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남발을 이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타임스탬프를 현재 시간으로 생성을 할 때는 이제 보시는 이제 코드와 이제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것도 또 아래처럼 timestamp.now라고 이제 선언을 했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이제 좋을 텐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현재 스태틱 메소드로 이제 확장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지금 코틀린은 1.1 버전 때인데요. 1.2 버전 때에서는 이제 이런 스태틱 메소드 확장이 추가를 할 거라고 이제 하기는 한데 뭐 확정이 된 건 이제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네. 연산자 오버로딩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객체는 이제 좌표 X와 이제 Y를 가지는 이제 포인트라는 이제 흔한 좌표 클래스고요. 이제 두 개의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자바에서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코드를 이제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하다라면 이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코틀린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이제 포인트 이제 객체를 두 개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이제 더하기, 빼기, 또 곱하기, 뭐 나누기, 그다음에 증감, 이제 또 감소, 그다음에 또 인버터까지 를 한 결과물이 이제 우측과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덧셈된 결과고요. 뺄셈된 결과고, 곱셈된 결과, 나누기 한 결과, 그리고 증가한 결과, 뭐 감소한 결과,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를 이제 일종의 곱하기를 한 상태, 이런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틀린을 쓰기만 한다고 해서 이런 코드가 동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을 직접 재정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함수형 이제 프로그래밍에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기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던 랭귀지라면은 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은 이제 반드시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제 의문점은 이제 코틀린이라는 것을 이제 말이 쓰나요?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현재 코틀린은 이제 JVM 언어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냈다는 이제 일단 평을 받고는 있습니다. 지난 5월 이제 구글은 이제 코틀린을 퍼스트 클래스 랭귀지로 선정을 하였고요. 이제 구글의 이 뜻은 이제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서는 이제 코틀린이라는 랭귀지를 이제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구글은 앞으로도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더 밀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오라클과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은 자바 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구글은 이제 점진적으로 아마 자바보다는 코틀린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가릴 것 없이 JVM 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이제 5 버전이 나오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코틀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븐과 함께 유명한 빌드 툴인 그래즐도 이제 코틀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제 GitHub에서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관심 있게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올해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의 주 업데이트 내용이 어떤 메이저 기능 업데이트가 아니라 대부분 코틀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목을 메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업체들의 후기들이 이제 하나 둘 이제 올라오고 있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의 이제 기술 블로그고요. 이제 다음은 그 현재 웹툰 시장에서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1위라고 해야 되나요? 레진 코믹스의 또 후기도 이제 올라오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코틀린 젯브레인 이제 행사를 또 국내에서 했었죠. 예, 거기서도 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실제 도입을 해본 후기들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